요즘 최신 트렌드는 황혼 이혼이 아니라 황혼 재혼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황혼 재혼 같은 경우에는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자식들 반대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송의 신 우광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한 2000년도부터 지금 2025년까지 한 20년 넘게 꾸준히 황혼 이혼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인 황혼 이혼의 비율이 이혼 전체에서 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무려 황혼 이혼의 비율이 17.6%, 그러니까 18%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황혼 이혼의 정의도 30년 이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 20년 이상만 했어도 훨씬 더 비율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최신 트렌드는 황혼 이혼이 아니라 황혼 재혼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100세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혼을 하신 다음에 또 나이가 들으셔서 늦은 나이에 또 다시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배우자가 사별한 이유로 또 혼자 사시다가 또 마음에 맞는 분을 만나서 황혼 재혼을 고민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그거 뭐 둘이 마음 맞으면 결혼하면 되지, 변호사가 그걸 알아서 뭐 할래? 이렇게 하는데, 황혼 재혼 같은 경우에는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자식들 반대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왜 반대할까요? 맞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재산 상속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혼 재혼을 앞두신 분들이 재산의 정리와 관련해서 저에게 많은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80대 자산가가 재혼 2개월 뒤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재혼녀가 56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황혼 재혼하면 설마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겠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런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아버지가 평생 벌어놓은 재산을 재혼하고 2개월 만에 사망했는데 그 2개월 산 여자가 다 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자식들이 있다면 더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황혼 재혼을 앞두고 재산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해결책은 4가지입니다. 첫째, 상속 설계를 하는 겁니다. 황혼 재혼을 하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한테 정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힘이 있고 정신이 온전할 때 상속 설계를 통해서 재산 정리를 시작해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을 가장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상속인들에게 자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상속 설계를 해야 여러분이 사망한 이후에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미리 하면 할수록 상속세에서도 유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황혼 재혼 후에 필요한 살아갈 집과 생활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들을 남겨주고 어차피 줄 재산들이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정리를 빨리빨리 해줘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해결을 해줘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런 상속 설계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불만을 가지는 자녀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는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둘째, 상속 설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언장이라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유언장을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작성을 하시고 자녀들한테 공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열람을 시켜줘서 그런 내용으로 유언이 됐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자녀들도 안심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유언장의 내용이 자녀들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은 그 형식과 방식이 법률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유언장 작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유언 집행자를 변호사로 지정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남겨놨다고 해서 그대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재산을 등기도 해주고 계좌이체도 해주고 넘겨주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상속인들의 과반수로 그 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망하시고 유언장의 내용대로 유언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집행을 하는 유언 집행자를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부재산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혼전계약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많이 쓰죠.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황혼재혼에는 혼전계약서나 부부재산약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혼전계약서부터 알아봅시다. 혼전계약서는 그냥 부부가 좀 자유롭게 서로 미리 약정을 하는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뭐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고 제약이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민법 1번 계약의 원리를 위반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배우자와 혼전계약서를 쓸 때 이런 걸 넣으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포기해라. 황혼재혼이니까 또 그 이혼할 때 이건 다 내가 맡는 재산이니까 니는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마.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례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혼을 한 뒤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성립할 때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재산분할 청구권이기 때문에 아직 이혼을 하기 전에 미리 포기한다.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죠. 성질상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혼전계약서에 만약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했다고 칩시다. 이건 내 특유재산이고 이건 네 특유재산이니까 이거는 뭐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다고 합시다. 그럼 법원이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만 해주냐? 그건 아닙니다. 법원이 봤을 때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의 의사에 의해서 재산의 형성 과정과 경위, 돈의 출처 이런 것들을 작성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강력한 참고 자료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 변호사님, 혼전계약서처럼 그냥 당사자들끼리 쓰는 거 말고 좀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공식적인 거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부재산 계약 또는 부부재산 약정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재산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혼인 중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소유할 건가에 대해서 결혼 전에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등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재산 계약의 장점이 뭐가 있냐? 당사자 사이를 구속한다는 거죠. 각각 재산과 채무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빚을 아내의 재산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자유롭게 재산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법정재산제라는 거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자유롭게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질문 있겠죠. 변호사님, 그러면 부부재산 약정할 때 이 재산 누구 거 다 정해놨으니까 이혼할 때도 그대로 요 재산 요대로 분할을 하면 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부부 재산 계약은 제가 뭐라 했어요? 맞습니다. 혼인 중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소유할 건지를 정하는 거라고 했지 이혼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때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특유재산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부부재산 약정이 엄청나게 강력한 증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넷째,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세 가지를 복잡하다만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럼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그냥 둘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좋아하니까 혼인신고의 유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행복하게. 그런데 여러분, 사실혼 관계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대편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증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여러분, 우리 눈앞에 100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자식들 눈 무서워서 아니면 뭐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남은 인생 끝까지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전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